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드 이슈 얘기는 안 하려고요. 그러죠. 원래 배드 이슈랑 비교해서 할 법도 한데 배드 이슈가 왜냐면 저스티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벤져스보다 더 많은 캐릭터가 나오는 거라서 배드 이슈 얘기는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기감 이런 거 뭐 자기들끼리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느끼겠죠. 술 한잔 하면 느끼겠지. 아이씨 얘기를 안 이러면서. 해도 그 실패한 대결이라고 다들 아시니까. 네. 어. 그래서 지금 잠깐 뭐 쉬어가기 전에 잠깐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영화가 만들어져서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맨이 정부랑 이제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관처럼 슈퍼히어로들이 막 살고 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되냐? 힘이 너무 세, 너무 무서워. 걔네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밝혀라. 그리고 너희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가족관계, 소셜 넘버, 사회보장번호, 뭐 의료보험증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등록을 해라. 그 유사시에 너희 가족과 친구들을 인질로 삼을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 어벤져스 2편에서도 호크아이가 가족을 가지고 있는 걸 숨겼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들은 절대 가족이 드러나면 안 돼. 예. 절대 안 근데 가족까지 다 사돈의 파츠까지 밝혀서 우리가 관리하게 만들어. 그렇죠. 나 정부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되어라. 급여를 주겠다. 그 그래픽 노블에도 나오는 네. 얘기예요. 맞아요. 급여를 주고 연금을 주고 의료보험을 해주겠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큽니다. 근데 슈퍼히어로가 아플 일이 있나? 그러네요. 하지만 그렇지 가족 같은 경우에 가족같이. 왜냐면 미국 영화 아유. 시코를 보시면 손가락 두 개 잘라도 뭘 붙일지 모르잖아 근데 사람들이. 저기 예.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나도 의료보험에 미국은 의료보험이 크니까요. 의료보험을 주겠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와는 일하지 마라. 이건 이제 냉전 체제의 어떤 산물로 왜냐면 당시 마라 그럴 때 냉전 체제였으니까요. 그렇죠.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유불급과 히어로 무용론에 동참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현 세계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그 막부 통치 시대에 들어서서 네. 이 정권이 딱 정권이 국가 권력이 생기니까 사무라이들 다 제거하잖아요. 제거를 했나요? 제거를 하려고 했죠. 라스트 사무라이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칼을 등록하라. 뭐 그런 게 뭐 있었죠. 이걸 입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렇게. 네. 예, 그렇죠.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보시면 나옵니다.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쉽게 봐도 사실 총칼을 든 게 무섭긴 하잖아요. 군사 구테타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만한 현실의 이야기를 빗대서 그 시빌워가 탄생을 한 거죠. 예. 사실 그 미사일 키나 뭐 여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핵미사일 키 같은 거 대통령이 목에 걸고 다니고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꽂아 돌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절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슈퍼히어로들은 그런 어떤 국가 권력의 두려움에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뭐 반동분자로 의심되는 그러니까 힘을 너무 가졌기 때문에 뭔가 나쁜 마음은 안 되고 우려가 되는 사람들을 다 등록시켜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러겠죠. 이게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3월 달에 여러 잡음을 내면서 통과했던 그 국회 테러 방지법이 약간 유사한 모습이 있어요. 많이 유사하죠. 많이 유사한 모습도. 유사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11월을 볼 때 국가의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법과도 비교까지는 아니지만 좀 염두하고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 테러 방지법 여러분들이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자세히 조항을 보면 뭐 제가 여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니까 여기 이 방송에서는 뭐 독소 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보면 조금 약간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대놓고 완전 위험하게 만들어서 개인의 어떤 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11호에서 아이언맨이 정부하고 협착해서 나머지 애들 불러놓고 얘들아 이제 우리가 함부로 쌈박지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너 여기 저기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 이거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관리를 들어가서 관리 체계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네 멋대로 할 것이냐. 근데 네 멋대로도 사실 아니잖아요. 저기 그 걔네 쉴드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쉴드가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2편에서 쉴드도 믿을 수 없는 기관인 게 좀 판명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무너지죠. 부패해서 그렇죠. 무너지고 네. 그 배가 데드풀에 나옵니다. 데드풀에서 참고로 쓰고 있고요. 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쟁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캡틴 아메리카. 사실은 캡틴 아메리카가 찬성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공무원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고 고지식하고 예, 고지식하고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2000년 때 참전해 싸우다가 50년 동안 냉동인간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부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할 줄 알았는데 성조기로 코스튬 해서 예. 입었고 근데 이상하게 재벌이었던 오히려 국가와는 좀 멀을 것 같던 재벌이었던 아이언맨이 이것을 발휘하고 캡틴 아메리카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시각이거든요. 이거를 알고 보시는 게 영화 볼 때 참 도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반대여야 돼요. 원래 1, 2편에서 나온 성향만 보면 반대여야 돼요. 1편에서 나온 걸 보면 네. 로다주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 아니 저 아이언맨은 완전히 반정부 성향이고 네. 그리고 되게 자기 멋대로고 그죠. 자유주의자인데 2편에 들어서서 3편으로 넘어가는 때 3편에서 약간의 좀 그 2편하고 3편 사이에 어벤져스 1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죠, 전국을.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어떤 외계 종족하고 싸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러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그리고 자기 혼자서 만약에 싸웠다면 졌을 게임인데 네. 헐크도 있었고 또르도 있었고 했으니까 이긴 싸움이잖아요. 네. 그 자기의 한계도 여실히 느끼고 네. 그리고 어벤져스 2에 이르러서 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죠. 자기가 어떤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그 세계를 지킬 줄 알았는데 괴물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심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부의 편을 관리 체계하에 들겠다는 자진납세를 한 거죠. 아이언맨은. 반면에 캡틴 아메리카는 조금 감정의 변화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렇게 애국심이 강했는데 그래도 정부나 기관에 실망했어도 한 번 더 조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인간의 어떤 자유 의지를 더 중요시하는 갑작스럽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급진주의자로 바뀐 거죠. 네. 네.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심도 깊게 잠시 후부터 아이언맨 vs 캡틴 아메리카 메인 캐릭터 비교 분석. 왜냐면 앞에 2편, 3편을 보셨지만 기억 안 나신 분도 많을 거고 어벤져스까지 섞어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또 왜 수트는 지금 마크 47까지 나왔나요, 이번에? 아, 나 세다가 마크 47까지 나왔잖아요. 세다가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우리 우리가 피규어 사요? 네. 아이언맨 피규어? 다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모으다가 네. 지쳐서 막 그래서 30 몇 가지 사다가 잠시 안 샀어요.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캐릭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메인 캐릭터를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1, 2, 3편 내용을 읊어드리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평생 아이언맨을 사랑하셨고 마블을 사랑하셨던 우리 선홍경 대표님께서 장난감도 실제로 모으고 만져봤잖아. 많이 만졌죠. 예, 막 만지고 혼자 이게 손만 쏘는 놀진 않아요. 예? 놀진 않아요.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면서 그 그렇죠, 캐릭터들 그렇죠. 많이 네. 그 손맛이 있잖아. 그걸 느꼈던 본인의 심정을 가지고 이 두 캐릭터, 영화 두 캐릭터를 분석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이언맨 3가지 키워드를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아이언맨? 세 가지 키워드. 네. 세 가지 키워드. 코수염, 네. 철갑, 네. 돈. 네. 3개 중에 하나가 저랑 일치하네요. 돈? 저는 아이언맨 3가지 정리하면 탕자, 돌아온 탕자 느낌 있고요. 재벌 이건 뺄 수 없어요. 재벌 돈. 그리고 회심, 회심? 마음을 완전히 한번 돌이키는 아. 탕자면서 이 3가지로 좀 이거 약간 감성팔이일 수 있는데 이 3가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니다. 탕자, 재벌, 안 어울리는 수뇌보. 사실 그 위치에서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인가요? 근데 그럴 수 있어. 너무 놀다 보면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아니 내가 아는 형들 재벌 형들 보면 너무 놀다가 계속 너무 놀던데. 그래서 그 형들 보면 형 그러다 죽어요 맨날 이런단 말이야. 아니 그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노는 사람은 너무 놀아요 계속. 특히나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런데 보기 드물게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재벌들 돈 많으면 기사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 미국 재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키워드를 보시는데 대표님은 3가지 키워드 코수염, 돈, 철갑옷, 돈,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망난이었죠.
그 영화화 되기 전에 네. 사실 아이언맨이 마블 캐릭터 저는 마블 캐릭터를 모은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네. 아이언맨이 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마블 레전드에서 이렇게 돼서 빨간 옷 입고 이러고 벽돌 깨내는 그죠.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리고 잠깐 그 영화 되기 전에 만화책으로 봤을 때 아이언맨은 완전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지. 사실 아이언맨이 그 페퍼를 그리워하다가 죽을걸요? 네. 죽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만화가 아이언맨인데 어찌하야 2000년대 밀레니엄의 지구 최강의 히어로가 됐죠. 네. 지금 노잇 오피셜님께서는 그래도 페퍼포츠 같은 비서, 기네스 페트로 같은 비서가 있으면 말려들 것 같긴 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네스 페트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도 뭐 저는 예, 스칼렛 요한슨 편입니다. 저는 그 백이병이 있어가지고요. 백인만 보면 무서워요. 전 그래도 그 DC의 캐드만 누구죠? 그 DC의 캐드만 누구? 헬레나 누구지? 헬레나? 아니 아. DC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 탈 때 막 나 뒤태가 엄청 아 저기 그 락 가수 딸이잖아. 질 질?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앤 해서웨이. 저는 앤 해서웨이 사랑합니다. NSA 별로 나도 그것도 백인이라. 왜 인종차별하세요? 아 인종차별은 나 원래 어렸을 때 미국 여자 안 보고 자랐어요? 나 실제로 보면 일본 여자만 봤어요? 백인들하고 영어 하면 토하고요. 네. 동남아 사람들하고 영어 잘해요. 아니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영상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여자를 많이 봤어요. 일본 여자를 많이 봤어요. 일본 여자 많이 봤어요. 아 그런 쪽이구나. 알겠습니다. 자 무슨 여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언맨이 그래서 네.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네. 알코올릭이고 실제로도 그 로버트 다니 주니어는 마약 중독에서 오래 허덕였고. 그리고 1탄에서도 술 먹고 막 이렇게 먹잖아. 그 저기 뭐죠? 험비리 타고 그래서 가면서도 위스키 먹고 그- 앞에는 군인하고 슈퍼모델하고 맞아요. 어떤 막 그런 정사의 얘기를 하면서 나 그때 진짜 멋있게 봤거든. 와, 저 형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그 다들 놀랬죠. 와, 팍. 히어로의 어떤 공식을 다 깨버리는 자유분방함 그런 매력이 있었죠. 네. 지금 여자 얘기했더니 그 슬픈 아카시아님께서 전 에이전트 13 샤론 카터 케바투였던 간호사 스파이 지금 지금 모든 여자 역시 우리는 영웅 호색 아닙니까? 호걸인가요? 호세?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을 뻔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핵을 받고 살아나서 인류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대머리 아저씨 뭐죠? 그 아저씨 괴물로 나오는 지금 영화만 얘기하자고요. 코믹스 빼고. 그죠 몽구 타고 다니는 네, 아저씨. 뭐 그 아저씨가 이제 자기를 제낀 다음에 다 먹을 생각을 하면 맨날 씨가 물고 참 그 사람도 참 멋있는데 1탄에서 보면 제프 브리지스. 네, 그래서 돼서 정신 차린 부자 아들이죠. 정신 차린 부자 아들이에요. 요거를 기저에 깔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만 보신 분들, 아이언맨을 안 보신 분들은 어벤져스에서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하는 멘트를 보면서 저렇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자꾸 해? 뭐야? 막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저는 뭐 분위기 있게 왜 저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부잣집 철 안 든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안 좋아. 별로야. 그건 아이언맨 2에 나와. 아버지와의 사랑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나중에 비디오를 보면서 아버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중에 깨닫지 2에서. 그것도 좀 유치했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헤레 놀다가 잡혀가서 살아나려고 로봇 만들고 나왔어. 왜? 머리는 좋은 거야.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그리고 거기서도 헤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오른팔이 자기를 제끼고 회사를 먹으려고 아버지 욕되게 하고 알고 보니까 음모가 있었고 뭐하고 하니까 이러면서 타의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정신 차려진 거죠.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 재벌만 지켜보자면 재벌 2세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벌이 제가 과연 전장터에 갈까요? 일단 그렇게도 안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 어떤 타의에 의해서 내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선의를 쓰는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어쨌든 거지. 그거는 미국 재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언맨을 미친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은 마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스타일이야. 일단은 로다주가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매력이 있어.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에 아줌마들이 보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스타일이 정확히 아이언맨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으니까. 여성 팬들이 그렇게 나 아이언맨 이러는 게 사실 제가 욕하고 싶었지만 참 이게 다 그 막장 드라마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을 싫어하시는군요. 예? 아이언맨 좋아하는데 캡틴 형이 군인 아니야. 행복안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어. 중사잖아. 대위인가? 아니 좀 열심히 했는데 군인인데 이렇게 취급 못 받으니까 나라 지킨 사람 군대 갔다 오셨죠?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아이언맨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근데 아이언맨 좋아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예, 블랙 뭐. 위도우 좋아해요. 네. 다시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 거야 내가. 알겠습니다. 전 NMSOA로 태어나서 막 제가 제 스스로 사진 찍을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지? 어쨌든 그 네. 아이언맨에 대해서 알코올 중독, 네. 그 다음에 술 드시고 좋죠. 아니요? 아니요. 뭐 지금 몇 시간 먹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폐류나, 배륜, 아 맞다, 강의하다고 하셨다고 그랬구나. 방탕한 생활. 저는 코수염 얘기했잖아요. 네, 코수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수염하면 뭐예요? 그 우리 아까 김은국. 아이 김은국 말고 아까 음악 얘기 계속했으니까 프레디 머큐리. 그러니까 남성성의 상징. 그러니까 프레디 머큐리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도 네. 시각적으로는 코수염을 기르면서 남성성을 부각시켰다는 거. 여기서 말씀드린 프레디 머큐리는 전설적인 뭐 그런 퀸의 멤버로서 그렇죠. 저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동성애도 좋아했죠. 네, 동성애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철갑옷이라는 네. 거.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오늘 물뚝 선생님 얘기 같은데 네. 상징적인 게 갑옷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철로 만든 옷.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고지식하다. 코수염도 고지식하고 남성성이 강하고. 아니라니까. 근데 방탕하게 사는데 고지식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나는 저기 그 11호에서의 어떤 그 아이언맨을 그걸 좀 뽑아내보자. 11월에. 네, 11호에서 굳이 연결을 짓자면 굳이 연결을 짓자면, 굳이 네. 우리가 굳이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돈이라는 건데 돈 많은 사람은 항상 정부의 편에 서잖아요. 나중엔 그렇죠. 네, 나중에. 되게 싫어하고 탈세하고 빼고 막 저기 인터뷰할 때 맨날 휠체어 타고 나타나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면 아니, 나는 그렇게 합시다. 맞아. 이게 아이언맨은 이렇게 얘기한 게 관객분들이 왜 저번에 우리 배드쇼 할 때 관전 포인트 얘기하면서 슈퍼맨은 외계인이잖아요.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이언맨이 정부 편인지 캡틴 아메리카 편이 정부 편인지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코스형 갑옷 돈 재벌 정부 이걸로 해서 그냥 이해를 하시라. 11호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수적이고. 그치. 갑옷을 입었다는 거에서 보수적이고 돈이 많다는 거는 정경유착을 얘기할 수 그렇죠. 있겠고요. 코스염을 생각하면서 권위. 권위. 그렇지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언맨 1, 2, 3과 어벤져스 1, 2는 다 없어지고. 그렇죠. 11호에서 아이언맨은 그 세 가지다. 그러니까 그때 배대슈 얘기할 때 그렇게 축약을 한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왜 있겠어? 이거라도 해야지. 그럼 알겠습니다. 그 끝에 그 정도 자기 잘난 척을 하시면서 아니, 잘난 척은 씁쓸하게만 아니고요. 했는데. 아무튼 11호에서 그랬구나. 그렇지. 이미 아크 원자 지금 노이 옵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크 원자를 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금 11호에만 보면은 수염, 돈, 철갑옷. 그렇지. 이 세 가지. 보수, 정경유착, 권위. 이 그렇지. 세 가지로 촌철살인이십니다. 그래서 외워버리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예. 요걸 아마 봐서 극장에서 몇몇 분들은 끝까지 헷갈려 할 거예요. 아이언맨이 왜 저러지? 그치 우리 아이언맨이 왜 저러지? 그지 여자분들이 보실 때 우리 오빠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쿨한 어머, 왜 저래? 오빠인데 왜 저래? 쿨한 오빠인데 변했어? 왜 변했어? 왜 공무원 이러면서. 꼰대가 됐어?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의원 나가나 봐. 약간 영화 이런. 보면서 자막 같이 못 따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헷갈려 할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래? 왜냐면은 토니 스타크 말이 빨라요. 그렇죠. 말이 빨라서 말이 자막이 빨빨 지나가고 토니 스타크가 영어로 던 농담이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번역가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힘들어요. 영어로만 알아들어야 뉴욕 출신이라 말이 빨라. 뉴욕 사투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쓰는 농담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돌려 들어가지고 이게 알거든요. 그 찾아봐서 구글링해서 봤는데 되게 재밌는데 이제 모르고 보시면 그냥 뭐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자막이. 그래서 넘어가는데 사실 아이언맨 정경유착의 상징 온상으로 봐도 그렇게 된다. 우리 외웁시다. 예. 그렇게 보면은 되겠네요.